요즘은 캐나다에서 은퇴를 한 후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준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시점에서 다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캐나다 국세청의 중대한 세무적 책임이 따르는 간주 양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그때는 어쩌면 좀 늦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캐나다를 떠나 비거주자가 될 때 정부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마쳐야 하는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세무상, 비거주자가 되어도 CPP와 OAS 같은 정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하지만 연금의 종류에 따라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먼저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는 철저히 본인의 과거 기여도에 기반하므로 전 세계 어느 국가에 거주하든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노령보장연금인 OAS는 거주기간이 핵심입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18세 이후 10년만 거주해도 일부 수령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는 18세 이후 최소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어야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저소득층을 위한 GIS나 배우자 수당 등은 비거주자 전환 시 수령이 전면 불가합니다.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캐나다에 내야 합니까? 이주한 국가에 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캐나다 국세청이 먼저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송금하는 원천 징수 방식을 취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캐나다의 기본 원천 징수 세율은 25%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캐나다와 조세 협약이 체결된 국가로 이주하신다면 CPP, OAS, RRIF 같은 정기적인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통상 15%의 제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이주하신 국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캐나다에 이미 납부한 15%의 세금을 외국 납부 세액공제 형태로 인정받아 이중과세를 피하는 것이 글로벌 세무의 기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00불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매월 225불이 원천징수 낸 후 1,275불이 해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후 거주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캐나다에 납부한 15%의 세금을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 인정받아 이중과세를 방어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해외 은퇴 시 정부 연금보다 훨씬 더 주의해야 할 출국세란 무엇입니까? 출국세의 정확한 명칭은 간주 양도, Deemed Disposition입니다. 캐나다를 떠나 세무상 비거주자가 되는 바로 그날 당신이 보유한 모든 투자 자산, 즉 주식, 펀드, 부동산 등의 모든 자산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모두 팔았다고 가상으로 간주하여 그 시세 차익에 대해 대규모의 양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50만 달러에 매수한 일반 투자 계좌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현재 150만 달러로 올랐다면 이 경우 미실현 이익금 100만 달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행세법에 따른 50%의 자본이득 포함률을 적용하면 과세 표준은 50만 달러로 산출됩니다. 최고 한계세율 적용 시 주식을 전혀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출국 즉시 대략 25만 달러 이상인 규모의 조세 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세무 설계 없이 국경을 넘을 경우 세원 마련을 위해 우량 자산을 강제 청산해야 하는 심각한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게 됩니다. RRSP, TFSA, 그리고 법인 자산도 모두 출국세의 대상이 됩니까? 계좌의 성격에 따라 세무적 취급이 상이하므로 사전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RRSP나 RRIF 같은 등록 계좌는 출국세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 세금을 내지 않으며 나중에 해외에서 인출할 때 앞서 말씀드린 15%에서 25%의 원천 징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TFSA입니다. TFSA 역시 출국세 자체는 면제되지만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더 이상 기여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는 캐나다의 TFSA를 비과세 계좌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비과세라도 거주국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배당과 이자의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내 개인 통제 법인을 소유한 채로 비거주자가 되면 법인의 세금 혜택이 박탈되므로 지분 정리와 배당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FSA 내 15만 달러의 자산이 연 6%의 수익을 낸다면 캐나다는 0%를 과세하지만 한국 거주 시 배당소득세 약 15%가 부과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합산되어 예기치 못한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개인 통지의 법인을 소유한 상태로 출국 시 법인의 세제 혜택이 즉시 박탈되므로 출국 전 지분 매각이나 이익잉여금의 배당금 소각 등 기관급 법인자산 정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외 은퇴를 결심하는 경우 언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까? 최소 출국 1년에서 2년 전부터 기관급 포트폴리오 재편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출국세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등록 계좌에 있는 수익과 손실을 상기하여 장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 신분으로는 캐나다 내에서 새로운 공모펀드를 매수하는 데 법적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신분일 때 미리 준비하여 내가 해외 어디에 있든 안정적인 배당과 이자가 발생하고 원천 징수 후에도 충분한 현금 흐름이 유지될수록 세팅을 맞춰야 합니다. 국경을 넘는 자산 이동은 개인의 역량을 벗어난 기관급 세무 및 투자 공학의 영역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유로운 은퇴는 무결점의 자산 이전 전략이 완성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캐나다 투자 전략 브랜든이었습니다.